성종실록 70억 원 성종 8년 1월 1일 경자 첫번째 기사 1477년 명성화 13년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망골 예를 거행하고 새해 데뷔 전에 표리대로 바쳤다. 성종실록 75억 원 성종 8년 1월 1일 경자 두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조화를 받았는데 일본국 일기주 상송포 염진류 조차랑 원경이 보낸 사람들과 올양합의 부만호 아합 등 10인이 반열에 따라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75억 원 성종 8년 1월 1일 경자 세번째 기사 도승지 현석규가 아뢰기를 이제 살피건대 회례연에 관한 일들이 매우 느리니 여러 관사의 행수관과 예조의 해당 난관을 의금부에 해부하여 공문시키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회례연은 정조와 동지의 군신이 궁중에 모여 베푸는 잔치이다. 왕세자 이하 모두 문무관이 이에 참석하며 내전에서는 별도로 잔치를 베풀어 왕비, 세자비, 니하 모두 내외 명부가 참석하였다. 행수관은 그 일을 맡은 우두머리 관원을 말한다. 성종실록 70억 원 성종 8년 1월 1일 경자 네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회례연을 거행하였다. 사옹은 제주 옥산군 이재와 영가군 권경이 찬안을 들고 옷탑 앞의 사닥다리를 오르다가 사닥다리가 밀려 떨어져서 이재 등이 찬안을 안고 넘어졌다. 임금이 승지를 불러 묻기를 오늘 잔치를 거행할 것인가 하니 좌승지 이극기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큰 예의이니 작은 일 때문에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여 사옹원에서 다시 찬안을 올렸다. 승의전 부사 왕순례와 올양압의 중주 김바다상 등 11인과 외인 관석이 등 39인이 잔치에 참여하였다. 성종실록 70억 원 성종 8년 1월 1일 경자 다섯번째 기사 중궁이 선정전에 나아가 회례연을 거행하였는데 내명부, 외명부들이 잔치에 입시하였다. 성종실록 70억 원 성종 8년 1월 2일 신축 두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극배가 와서 아뢰기를 이제 조등님 유수를 시켜가서 강무할 곳을 살피게 하였습니다. 경기에만 거둥하신다면 경기 안에서 살펴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여러 도의 군사를 징집한다면 미리 알려야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2월 보름축에 개성부 등지에 강무하되 하삼도의 군사를 징집하려 하나 이제 농사철을 당하였으므로 백성의 일을 방해하게 될까 두렵다 하였다. 도승지 현석규가 아뢰기를 조신을 나누어 보내어 병가를 점검하려고 전에 명이 있었거니와 여러 도에서 이미 알고 있으니 이번 강무에는 모두 징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신은 남쪽에서 생장하였으므로 농사를 잘 아는데 3, 4월이라야 농사철이 되니 이제 군사를 소집한들 무슨 안 될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양계와 강원도 외에는 모두 징집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75억 원 성종 8년 1월 2일 신축 두번째 기사 현석규가 아뢰기를 정조의 잔치는 큰 의례인데 이래 착오가 많았고 윤사헌이 마음대로 음악을 거치게 한 것도 예의에 어긋난 것이니 국문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전자의 서거정이 의주로부터 와서 신과 함께 경연에 입시하였을 때 서거정이 아뢰기를 중국 사신 기순이 말하기를 조선의 예악 문물은 풍성하여 볼만하나 사람의 성품은 경솔하고 조급하여 입시한 신하들의 출입이 잦더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신이 어제 보건대 동서에서 잔치에 입시하였던 종제들의 출입이 잦았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니와 경의 말이 매우 옳다. 분부를 내려 신료에게 이르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75억 원 성종 8년 1월 2일 신축 세번째 기사 영중추부사 김수온이 상서하여 사직하기를 신은 본래 기능이 없고 글귀를 조금 알 뿐인데 그릇되게 성상의 은혜를 입어 지위가 극품에 이르렀으니 어찌 평소부터 감히 이렇게까지 될 것을 바랐겠습니까?
영중추는 이를 맡아 다스리는 벼슬이 아니기는 하나 국가에서 지위를 융숭하게 하고 녹을 후하게 주어 어질고 덕이 있는 선비를 대우하는 방법인데 신이 이 벼슬에 있은 지 이제 이미 5년이나 되었으니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아울러 지니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또 신은 올해에 이미 69세가 되었으므로 기도 멀고 눈도 어두워서 고고한 기문의 학문이 모두 흐려졌으니 더욱이 설 데가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상자께서 신의 직사를 파하여 영구히 해고를 내려주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영중주로 이미 오래 있었으니 뒤에 벼슬을 갈아 제수하겠다 하였다. 극품은 일품을 말하고 기문의 학문은 단순히 책을 외기만 하고 남의 무릎에 응할 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문을 말한다. 해고를 내려주도록이라는 말은 늙은 재상이 나이가 많아 관청에 출입하지 못하게 될 때 임금에게 그만두기를 청원하는 그 해고를 말한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2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최한정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신등은 삼공은 묘당에 앉아 엄량을 섭리해야 하며 몸소 자질구레한 일을 보는 것은 그 직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의 대신은 대체를 보존하기에 힘썼고 금전이나 곡식 따위는 몰랐습니다. 더구나 말을 기르는 일은 맡은 관사가 있으니 삼공이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윤자오는 삼공으로서 아래로 사복시 제주를 겸직한 지 여러 해가 되어 모든 요자가 다 그의 사사로운 친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홍침 성근이 구임이라고 하나 이제 이를 빙자의 아래에서 청거한 까닭은 정조 당상의 아우이기 때문에 벼슬을 높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의 인재 중에 어찌 부정 첨정이 될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 두 사람만이 그 벼슬에 맡겠습니까? 또 이조에서 부정 윤인을 인천 부사로 제수하고도 곧 그 자리를 채워 차임하지 않았으니 형세가 서로 의지하게 된 데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신 등은 윤자원의 제조의 직임을 갈아서 대체를 보존하고 홍칭 등을 구임하게 하신 명을 거두어서 대신이 권력을 남용하는 조짐을 막으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예전에는 삼공으로서 사복시 제주를 겸직할 사람이 있었는가 하니 승경원의 사례기를 박원영이 정성으로서 오래 겸직하였습니다 하므로 사관원에 전교하기를 전에도 삼공으로서 겸직한 사람이 있으니 그대들의 말은 옳지 않다 하였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2일 신축 5번째 기사 사헌부 집이 정칭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신등이 대전을 상고하건대 사복신은 판관 이상 이원을 구임으로 한다 하였으나 차차로 전전한다는 법은 없으니 이는 곧 사복시의 구임도 다른 관사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 이방 승지와 본조의 관원 중에 상피가 되는 사람이 있는 자는 관직을 제수하지 말고 사일이 찬자는 을에 선전하였으니 이는 곧 상피가 있고 사일이 차지 않은 자는 법으로 벼슬을 옮겨 제수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홍흥, 성준 같은 등은 부정의 자리가 비어 있을 때 홍칭을 주의하자니 낙점받지 못할까 염려되고 성근을 홍칭의 벼슬에 주의하자니 성근이 아직 사일이 차지 못하였으므로 드디어 비워두고서 차임하지 않고 천천히 도마에 성취되기를 바랐는데 제조 윤자운도 또 그 뜻을 따라서 법에 어그러지는 청을 감행하여 홍칭, 성근이 차차로 선전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피자가 서로 어울려서 꾀를 쓰고 간교하게 아첨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이는 엄하게 추액하여 대신이 법을 어지럽히고 사정을 쓴 죄를 바루어야 마땅할 것인데 전하께서는 이미 그 청을 윤호하시고 도리어 신등의 말을 오할하다 하여 살피지 않으시니 신등은 의혹됩니다. 전하께서 다시 깊이 생각하여 성명을 빨리 거두시고 이어서 홍응, 성준, 윤자온 등을 추국하여 그 죄를 바루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성근의 사일이 차지 못하였거든 본직에 그대로 있으면서 사일이 차기를 기다리게 하라 하였다.
낙점은 2품 이상의 관원을 선임할 때 이조나 병조에서 3망을 오르면 임금이 그 가운데에 마땅한 사람에게 점을 찍어서 뽑던 일이다. 성조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2일 신축 6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아뢰기를 지난번 신등이 윤인은 배우지 않아 삭술이 없으므로 수령에 합당하지 않다고 논하여 곧 윤허를 받았는데 이제 더건대 승정원에서 윤인이 배우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일찍이 경서를 읽었으므로 수령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아뢰었다고 하니 신등은 비엄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성조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3일 애민 세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추한정, 장령, 박효운이 아뢰기를 선거는 이미 본직에 그대로 있도록 명하셨는데 유독 공칙은 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등은 이것이 사복시 제조와 이조가 서로 어울려서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직임에 오래 있어 직무에 숙달하다고는 하나 승무는 예문관처럼 전문하고 구임하고 써야 그 일을 익히는 것이 아닌데 어찌 반드시 차차 승천해야만 하겠습니까? 청컨대 이조와 사복시 제조를 추국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였겠는가 하였다. 최한정이 아뢰기를 세종 때 김유양, 이순지가 승지로 있을 때 이순지는 병방 승지였습니다. 그런데 김유양의 아들 김사창이 감찰로 있다가 사정으로 제수되었는데 그 뜻은 대개 뒷날 정사 때에 사직으로 승진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간이 추액하기를 청하니 모두 유사에 내려 추국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일은 그때 일보다 심하니 반드시 추국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적이 그럴듯하다는 일로 추액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나 홍칭의 일은 그대들의 청에 따르겠다. 부정으로 올려 천직시키지 말라 하였다. 정사는 관원의 임면과 출석에 관한 일을 말한다. 성조실록 70억원 성종 8년 1월 3일 애민 두 번째 기사. 진주목사 손소 덕산현감 신자제가 사조안의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수령의 직무는 칠사를 극진히 하는 것뿐이다. 예전에 황폐 공수도 이 일을 한 데에 불과하다 하니 손소가 응대하기를 국가의 조장이 다 마련되어 있으니 수령으로서는 그것을 잘 지켜 봉행할 따름입니다. 신등은 성심껏 하겠습니다 하였다. 성경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3일 애민 세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최한정 등이 자자를 올려 아뢰기를 신등이 윤희는 인천부사에 합당하지 않다 하여 여러 번 천총을 번거롭혀서 곧 윤허를 받았습니다. 윤인이 수령의 직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신등만이 아는 것이 아니고 조정의 사대부가 실로 다 함께 아는 일인데 이제 승정원에서는 윤인이 학문이 넉넉하고 재능이 백성을 돌볼만 하다고 감싸서 아뢰었습니다. 이렇게 한 까닭은 오래 친근한 집안도 혼인을 맺은 집안도 아니니 반드시 청탁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승정원의 승지들이 다 말을 같이 하였으나 반드시 앞장서서 인원한 사람이 있을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유사에 내려서 그 연유를 추국하여 그 죄를 분명하게 바르도록 명하소서. 그대로 두고 죄를 묻지 않으면 아마도 승정원에서 중간에 권세를 마음대로 하여 장차 간관의 입을 막아서 전하의 총명을 가리는 오한이 이로부터 싹틀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도승지 현석교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윤인을 쓸만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신등만이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주하보 승지 한한이 대사헌 윤계금에게서 들었으니 윤계겸이 말하기를 윤희는 사관원에서 논한 것과 같지는 않다 하였으므로 신등이 감히 아뢰었는데 이제 사관원에서는 신등이 중간에서 권세를 마음대로 하여 간신의 입을 막는다 하니 밝은 하늘 아래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사관원에서 윤인을 수령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으니 이조에서 분변해야 할 것인데 그대들이 말한 것은 그러다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도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3일 애민 네 번째 기사. 이조 판서 홍응이 상서하여 사직하기를 신은 관직에 등용된 이래로 전하의 총의를 지나치게 받아 두 번이나 전형을 맡았습니다마는 성품과 사직이
성품과 지식이 용렬하여 나라를 경영하는 원대한 생각이 없고 사람을 등용하는 슬기로운 생각이 없는데 제 뜻에 따라 참가하여 마땅하지 않은 사람을 많이 내었으므로 번번이 언관과 법사에 비평을 끼쳤으니 이는 신의 죄입니다. 요즘 사헌부에서 사법시 부종의 자리를 비워두고 차임하지 않은 것은 뒷날의 아우 홍칭을 그 자리에 올리려는 것이라고 여러 번 아뢰었는데 이는 참으로 의심할 만한 일이기는 하나 신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도목정의 첫날에는 마침 몸이 아파서 나오지 않았고 이튿날에야 출사하였는데 좌우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정의 자리가 비면 첨정에 올라야 마땅하다 하였으나 신은 빈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임기가 차서 나은 자리로 옮겨야 할 사람도 많은데 먼저 내 아우를 청가하는 것은 어리에 있어 적당하지 못하다 하였으니 실로 인용하여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홍칭이 참정이 된 지 5년이 되어서 사법시의 구임이니 이에 의가하여 주의하여도 어리에 있어 무방한데 다시 지체하여 두었다가 뒷날을 기다릴 것이 있겠습니까? 의영고용도 아직 자임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또한 어느 아우를 위하여 뒷날을 기다리는 것이 됩니까? 비워두고서 곧 차임하지 않은 까닭은 본래 마땅한 다른 사람을 기다리려고 한 것인데 도리어 신에게 주의를 돌리니 만약에 마음먹고 하려 하였다면 마침 빈자리가 나는 대로 곧 차임하였을 것이지 어찌 기다릴 리가 있겠습니까? 사헌부에서 논한 것은 실존과 걸맞지 않습니다. 그 차자에 서로 어울렸다는 문구가 있는데 사헌부는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데가 아니며 차자는 흐릿하게 대강 쓰는 것이 아니니 서로 어울린 정상이 뚜렷이 알려져서 엄폐할 수 없이 분명하다면 성상을 속인 죄를 신이 어찌 감히 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혹 정상이 의심스럽기만 한데 부질없이 무건한 일을 주워 모아 실정에 어그러지는 일로 공박하였다면 이것은 허린 짓이니 선하께서도 어찌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과 사복시 제조 모두 대신인데 대신도 제 뜻을 드러내어 밝히지 못하여 억울한 마음을 품고 펴지 못한다면 낮은 백성이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유사에 내려 시비를 가려 그 죄를 벌하소서. 또 신은 그년의 병이 떠나지 않아 쇠약함이 날로 심해 가는데 그대로 수년을 보내어서 물리를 초래하였으니 신의 벼슬을 갈아서 전선의 길을 맑게 하고 병약한 몸을 부지하게 하여 주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성녀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3일 애민 5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예의는 엄숙한 것이 중요하거니와 옛사람이 연례의 때에 사를 세우고 가음을 세운 까닭은 참으로 이 때문이다. 요즘 보건대 잔치에 입시한 신료가 자주 드나드니 불경을 범하는 것 같다. 이 뒤로는 무릇 예회에서 모든 신료는 각각 예의를 조심하여 감히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4일 계묘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정은 변철산이 아래기를 승정원에서 논계하여 윤인을 구제하였으니 신등은 그 까닭을 추문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이 말을 잘못하였더라도 전주에서 스스로 논의하여 분변할 것이고 승정원은 왕명을 출납할 따름인데 이제 직분을 넘어서 말하는 였으니 나도 그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추국할 수는 없다 하였다. 우부성지 손순효가 아뢰기를 신등이 감히 중간에서 권세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출납을 융당하게 하라 하였으니 내는 것도 융당하고 쓰야 내고 드리는 것도 융당하고 쓰야 드리는 것이 신등의 소원입니다. 이극기 한환과 사복시 정숙이 모두 윤희는 쓸만한 사람이다 하고 대사한 윤계겸도 윤희의 학문은 모자라지 않다 하였습니다. 신등은 조정에서 사람에게 벼슬을 주어도 무사람과 함께 알아야 하고 저자에서 사람을 처형하여도 무사람과 함께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무리가 이러함으로 마땅한 사람을 잃는 패단이 있을까 염려한 까닭에 감히 청한 것입니다. 신등의 생각은 다름이 아니라 한낱 충성이었을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노하여 목소리를 높여서 좌우에게 말하기를 과연 그 말과 같다면 전조의 주의를 승정원에서 반드시 참여하여 알자는 것이냐.
전에 수령을 제수한 것이 한둘이 아니며 그 중에 탐하고 불법을 행하여 편출된 자도 많은데 어찌하여 말 한마디가 없다가 윤인에 대해서만 말하느냐 하였다. 영사 김국관 노사신이 나아가 말하기를 상교가 마땅합니다. 상상께서 묻지 않으셨는데 논개한 것이 본래 잘못이었습니다 하고 변철산이 다시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4일 계묘 두 번째 기사 도성지 현석규 등이 아뢰기를 전에 팔도에 하유하여 병기를 수리하게 하였고 또 사람을 보내어 점검시키려 하셨는데 이제 이미 강무가 있게 되었으니 병마를 대열하소서. 고도에 거동하시면 불호를 위로하셔야 마땅하니 양로 연을 베푸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고도는 개성부를 말한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4일 계묘 세 번째 기사 이조참이 성준이 상서하기를 신이 전형의 직임에 끼게 되어 성은이 매우 후하심으로 자신을 억제하여 조심하고 늘 몸이 부서지도록 노력하며 성은의 만분의 1이 남아 갚으려고 생각하여 왔는데 어찌 감히 문득 간사한 생각을 품고 함부로 공기를 훔쳐서 한 아우를 이롭게 하여 성명을 저버리겠습니까? 신은 성품이 본래 우직하여 벗들 사이에서도 속이면서도 사귄 일이 없는데 더구나 감히 밝은 해를 속여 은폐하겠습니까? 아우 성근이 사복시의 구임이 된 것은 그일의 일이 아니고 이제까지 9년이 되었으며 제조의 개청은 또 오늘에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 10여 년 9월 사복시 판관으로 있다가 평양도 도사로 전임할 때 제조가 개청하여 임하였고 임진년 8월 예문관 교리로 전임될 때에 제조가 또 임을 개청하였으나 전하께서 이미 벼슬을 옮겨 제수하였다 하여 윤호하지 않았으며 또 을미년 연말에 제조가 또한 빈자리가 나는 대로 그 자리에 채우 자임하기를 청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신이 아직 전도에 들어가기 전의 일입니다. 이것도 신을 위하여 개청한 것이겠습니까? 이는 다 성감이 환히 비추어 아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헌부에서 이처럼 논하기에 이르렀으니 신이 말단에 있기는 하나 역시 전형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뻔뻔스레 직무에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미안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신을 유사히 회부하여 끝까지 추국해서 조금이라도 꼬투리가 있으면 신이 임금을 속인 죄를 다스리소서 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공기는 관작이고 임은 본직에 계속 근무합니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4일 계묘 네 번째 기사 우의정 윤자 운이 와서 아뢰기를 홍칭 성근을 구임시키도록 청한 것은 오늘에 비롯된 것이 아닌데 대간이 신을 논하여 사복시 제조가 이조와 함께 서로 어울려서 하였다 하고 또 요자가 다 그의 사사로운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라 하고 또 법을 어지럽혀 사사로운 일을 한다 하고 또 권세를 남용한다 하였습니다. 신하로서 법을 어지럽히고 권세를 남용하였다면 죽어도 죄가 남을 것이고 또 사복시 제도는 한 사람이 아닌데 대간이 신을 가리켜 말하였으므로 대간이 들은 것이 있는 듯하니 대간이 말한 대로 유사를 시켜 추국하여 공변하게 하소서. 신이 제조가 된 지 16년이니 제조의 직임을 갈아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미 정승의 청을 윤하고 나서 대간의 말을 듣고는 또 그 말을 가볍게 윤노하였으나 내가 이미 아는데 무엇을 혐의하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5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종묘와 연영전의 춘향에 쓸 향축을 친히 전하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5일 갑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윤자 운이 아뢰기를 전일에 한친이 북경에 갔을 때 예물을 한씨에게 주었으므로 이제 한치레가 북경에 가게 되면 예물을 전일보다 줄일 수 없는데 중국의 법령이 매우 엄하여 우리나라 사람은 태감의 집에도 가지 못합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예의의 나라로 생각하는데 교통하려는 뜻을 알면 안 되니 한치레는 뒷날 보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번 사행에는 보내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잘했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5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동지사 이승소가 아뢰기를
왕실의 태실의 수호군은 법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궁의 태실이 경상도 예천에 있으니 사람을 보내어 다시 살펴서 그 산이 불길하거든 길한 곳으로 옮겨 모시고 수호군을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수호군을 두면 경작을 금하는가? 하니 이승소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작을 금하면 백성의 폐해가 많을 것이니 아직 그대로 두도록 하라 하였다. 태실은 군가의 태를 묻는 석실을 말한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6일 을사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6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사관원 사관 윤민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은 승정원은 임금의 후설이므로 왕명을 출납할 따름이고 임무를 진퇴하는 것은 직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승정원에서 윤인을 감싸려고 감히 신총을 어지럽혔으니 이것이 과연 공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간관이 말한 것도 논박하니 크게는 육조에서 작게는 백집사가 아랜 것 중에 하나라도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신등이 골정에서 비염하니 전하께서 승정원을 가리켜 그러다고 하시어 천교가 정령하셨는데도 승정원에서 태연하게 직무에 나아간 것이 이미 옳지 못한 데다가 또 경연에서 우부승지 손순효가 잘못을 문식하여 반복해서 변론하였는데 이것은 손순효가 혼자 변명한 것이 아니라 실로 승정원에서 함께 의논하여 아랜 것이니 그 불공함이 이보다 큰 것이 있겠습니까? 또 손순효가 윤인의 재간을 이극기 한한이 말하였다고 아뢰었으나 대저 한한은 윤인의 옛 동료이고 이극기는 이방 승지로서 주위에 참여한 사람인데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말한 것이 또한 공에서 나왔겠습니까? 신등이 전에 말한 바 먼저 발언하였으리라는 사람이 반드시 이들일 것입니다. 더구나 전조에서 선용을 잘못하여 대간이 탄핵한 사람이 한 사람뿐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승정원에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다가 윤인에 대해서만 이처럼 미봉하니 이것은 반드시 친척이나 오랜 친분이 있는 사람이 일찍이 서로 맺고서 청탁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권한이 한번 열리면 장래의 폐단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신등은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근신이라 하여 관용하지 마시고 회의 유사에 보내어 아사한 죄를 징계하소서니 전교하기를 내가 근신이라 하여 관용하는 것이 아니다. 경연에서 이미 그 잘못을 말하였거니와 어찌 반드시 유사에 보내겠는가 하였다. 아사는 아부하고 사리를 행합니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6일 을사 세 번째 기사 형조의 쌀에기를 대저 노비의 송사는 형신을 하는 아문에서도 형장을 먼저 쓰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문권을 받아서 시비를 가리는 것이 상례인데 장례원은 모든 결단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반드시 형신을 하는 아문을 시켜 청리하게 하니 관사를 설치하여 직분을 나누어 맡은 뜻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대전을 상고하건대 문기를 위조하여 속인 것이 드러난 자는 다른 관사로 위송하여 다시 추액해서 죄준다고 하였으니 이 뒤로는 노비에 대한 결단을 마친 뒤에 문기의 위조가 명백한 자는 본조로 이송하여 대전에 따라 시행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7일 1일 병호 첫 번째 기사 큰 바람이 불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7일 병호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7일 병호 세 번째 기사 부사영 최공손 등 5인이 연대하였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7일 병호 네 번째 기사 도승지 현석교가 아뢰기를 신등이 윤인의 일을 아랜 것은 한 사람이 사스러운 의논이 아니라 원중에서 다 함께 의논한 것인데 사관은 의소에 빨리 유사에 보내어 아사한 죄를 바루소서 하였으니 신등은 대죄합니다 하고 주하승지 이극기가 말하기를 신은 윤인과 본래 교분이 없고 다만 공사로 내왕하였는데 그 사람을 보니 쓸만하기도 하므로 주의하였을 따름입니다. 어찌 수령에 합당하지 않은 줄 알았겠습니까? 하고 좌부승지 한한이 말하기를 사관원에서 신과 윤인이 옛 동료라고 하나 내승과 사복이 어찌 동료이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비염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시로 75군 성종 8년 1월 8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았다. 성종시로 75군 성종 8년 1월 8일 정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75군 성종 8년 1월 8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일본국 통신사 사목을 아뢰기를 1. 통사 3. 안물 2. 의원 1. 임시가정수 1. 영선 2. 4. 부사의 반당 2. 서장관의 반당 1. 공인 3. 1. 국왕에게 앉아 일면에 제연을 갖추어 100세 면주 20일, 흑세 마포 20일, 백세 저포 20일, 남사피 심령, 인삼 100건, 표피 심화, 호피 변화, 전필이 주하자 1사, 표피 연령, 호피 연령, 잡채 화석 10장, 만화석 10장, 만화방석 10장, 백자 400건, 청밀 15두. 1. 관령에게 백세면주 10필, 백세저포 10필, 흑세마포 10필, 잡채화석 15장, 표피 1령, 호피 4령. 1. 좌무위에게 흑세마포 15필, 백세면주 15필, 표피 2령, 잡채화석 15장, 호피 4령. 1. 대내전에게 백세면주 10필, 백세저포 10필, 흑세마포 10필, 잡채화석 15장, 표피 2령, 호피 4령. 1. 전산전에게 흑세마포 15필, 백세면주 15필, 표피 2령, 호피 4령, 잡채화석 15장. 1. 경극전에게 백세면주 10필, 흑세마포 10필, 잡채화석 10장, 호피 1령, 표피 1령. 산명전에게 백세면주 10필, 흑세마포 10필, 잡채화석 10장, 호피 1령, 표피 1령. 1. 대우전에게 백세저포 5필, 백세면주 5필, 잡채화석 10장. 1. 소이전에게 백세저포 5필, 백세면주 5필, 잡채화석 10장, 표피 1령, 호피 1령. 1기주 좌지에게 백세저포 5필, 백세면주 5필, 잡채화석 10장. 구주 송포 지좌에게 백세저포 5필, 백세면주 5필, 잡채화석 10장. 대마주 태수 백세저포 5필, 흑세마포 5필, 백세면주 5필, 인삼 30건, 백자 140건, 잡채화석 10장, 표피 4령, 증미 20석, 소주 50병, 청밀 5병. 1. 반전으로 10승 마포 25필, 9승 마포 25필, 5승 정포 30필, 5승 면포 30필, 조미 60석, 잡채화석 30장, 마른 잉어 200미, 포육 50첩, 개 10각, 여러가지 젓갈 8항, 건반 10석, 백자 8석, 호피 3령, 포피 1령, 작설차 20건, 여러가지 저 20항, 호포 40첩, 호육 유제 다식 10각, 건상어 200미, 청밀 15병, 각용 1두, 등류 15두, 소주 100병, 여러가지 좌반 20상, 확률 40두, 청주 300병, 건저 69, 유둔 10번. 이상 여러가지 물건은 호주의 담당 관리를 시켜 경중과 외방의 관하의 회계를 상과하여 경중과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나누어 배정한다. 1. 별내로 주는 술쌀 20석, 누룩 300원, 황두 10석, 백미 5석, 팥 3석, 찹쌀 3석, 밀가루 3석, 보리쌀 3석, 과실, 염장 등 식물은 호조를 시켜 편의에 따라 풍족하게 장만하여 제급하고 초 20정, 백주지 100권을 제급한다. 1. 중선, 대선 각각 1척은 새로 만든 실안대로 선택하여 규례에 따라 꾸미고 육물제연은 각각 3건으로 하고 선색은 3건으로 하되 그 중에서 2건은 숙마로 하고 1건은 산마로 하며 배 위에 익숙한 건장하고 실한 사람을 뽑아 사철의 여복을 미리 장만하여 포소에 모이게 한다. 1. 태평소 2, 대금 1, 해금 1, 당비파 1, 장구 1, 피리 1을 전례에 따라 상위원을 시켜 제급한다. 1. 해상, 지로, 사지, 외인 2, 3명을 전례에 따라 행로에서 드는 반전을 주고 데려간다. 1. 배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
선군에게서 물건을 받고 이름을 속여 대신 가는 자가 있을런지도 모르니 각각 그 소재간의 수령이 요동 호송군의 예에 따라 친히 점검하여 압송하되 이름을 속여 대신한 자가 있으면 수령도 함께 논죄한다. 1. 선장 이명, 노야장 이명, 화통장 이명, 취라치 이명을 모두 재능 있는 사람으로서 곁군에 채워 데려간다. 1. 격군의 군기, 옷, 갑옷, 창, 환도, 각궁, 목궁과 기, 휘, 징, 부, 대각, 소각은 미리 장만하고 화약, 화통, 유화, 진려포, 직상화, 대정, 중정, 소정, 박철, 거말정, 정철, 선녀, 휴지는 그 도에 제급하게 한다. 1. 전이감의 여러 가지 약재를 전례에 따라 제급한다. 1. 사, 부사와 종사관, 안물, 의원, 통사, 군관이 가질 새로 만든 색 있는 궁전에 제연을 갖추어 각각 10부를 군기시에서 제급하게 한다. 1. 사부사 이하 각 인과 곁군, 지로, 외인에게 10달의 양료, 염장, 찬물을 전례를 상고하여 제급한다. 1. 배 위에 뱃을 포진하는 것과 차 1장 유두는 각 관하에 저장한 것을 전례에 따라 제급한다. 1. 격인을 제외한 사부사 이하 각 인에게는 우구를 제급한다. 1. 배의 보수는 선척 수보 차사원이 체제를 정하여 통사 안물과 함께 살핀다. 1. 나장 4명은 좌수용, 우수용의 나장 중에서 이복이 깨끗하고 물에 익숙한 건장하고 실한 자를 격군에 채워서 데려간다. 1. 집찬 관노 2명을 격군에 채워서 데려간다. 1. 배에서 쓸 새 겹바 밧줄을 전례에 따라 제급한다. 1. 배의 온갖 그릇을 전례에 따라 제급한다. 1. 계본 지와 공사, 하지, 붓, 먹을 적당히 제급한다. 1. 곁군은 각포의 선군을 제외하고 각 고을에서 노선에 익숙한 50인을 전례에 따라 가려서 데려간다. 1. 기풍제는 울산 2곳, 기장 1곳, 동래 2곳, 김해 1곳, 운천 3곳, 거제 1곳에서 전례에 따라 거행한다. 1. 돛대 2개는 경상우도에서 벌채하여 다듬어서 쓰게 한다 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 반전은 노자이고 제급은 지령을 내어 줌이고 해상지로 사지는 외인은 바다에서 길을 가리키는 일을 맡은 외인을 말한다. 격군은 사공일을 돕던 사람이다. 격인은 보조 인원이다. 드디어 일본으로 보내는구나.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8일 정리. 4번째 기사. 지 중추부사 송처간이 졸하였다. 철저 조제 치부를 규례대로 하였다. 송처간은 자를 율보라 하고 청주가 본관이다. 선덕 임자년 문관에 셋째로 급제하여 세자 우정자에 재배되고 여러 번 벼슬을 옮겨 사헌 감찰에 이르고 성균 직강 사헌 지평을 지냈다. 정묘년에 중시에 급제하여 예조 정량 때 재배되고 기사년에 지 청풍 군사로 나갔다. 경태 갑술년에 통정대부 지편전 부재하게 올랐고 병자년에 이조 참의로 옮기고 곧 가선대부 전라도 관찰사에 올랐다. 천순 정축년에 들어서 와서 예조 참판이 되었고 경진전에 동지 중추 원사로 옮기고서 가정대부에 올랐고 갑신년에 자헌대부 지 중추 원사에 올랐다. 이때 이르러 졸하였는데 68세이다. 시호는 평량이니 다스려져서 허물이 없는 것을 평이라 하고 예를 떠나고 무리에서 먼 것을 양이라 한다. 사람됨이 모름하여 가부가 없었다. 그 누이가 유성운의 아내가 되었다가 유성원이 죄를 받고 정몰되자 남에게 품팔고 빌어먹었으나 송처간의 집은 넉넉한데도 능히 거두어 돌보지 않았으니 남들이 다 비난하였다. 아들이 없다. 중시는 문과 당 하관을 위하여 둔 과거인데 10년에 한 번씩 실시하였으며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당상 정산품의 품계에 올려주었다. 모릉은 결단을 못하는 모양이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9일 무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호 70억원 성종 8년 1월 9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성절사 이봉이 북경에서 돌아와 복명하였다. 우승지 임사홍이 아뢰기를 이봉이 말하기를 태감 정동이 한치는 병들었거니와 한칠에는 언제 오느냐고 묻기에 이봉이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한칠회를 보내야 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호 75권 성종 8년 1월 9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화원, 배연 등의 상언에 의가에 아뢰기를 대전에 화원은 20인, 생도는 15인, 채아는 종 6품이 1인, 종 7품 이하가 4인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 채아가 본래 적음으로 거간할 길이 없습니다. 사도목의 취재 때에 재주를 이룬 자는 합격하여 벼슬을 제수받으나 생도는 화공과 같아서 오래되어도 벼슬을 제수받지 못하므로 입속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에는 5품으로 거간한 뒤에 ing사하는 자에게 7품 채아 한 자리를 주어 서로 번갈아 녹을 받게 하였습니다. 참컨대 이 뒤로는 6품으로 벼슬을 제수한 뒤에 곧 거간하여 본서에 ing사시키고 군직 채아 종 5품 자리 하나와 종 7품 자리 하나를 주되 그 제주의 높낮이에 따라 번갈아 제수하면 거간한 자가 본업을 버리지 않고 생도도 천전할 길이 있어 두 가지의 일이 편리할 것이니 병조를 시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ing사는 계속해서 근무합니다. 취재는 과거 이외에 인재를 뽑기하여 실시한 특별한 채용 시험이다. 유음, 자재나 녹사, 서리 등은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에게 제한된 한도 내에서의 관직을 주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성종실호 70억원 성종 8년 1월 10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호 70억원 성종 8년 1월 10일 기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 이봉이 갔을 때 성지가 있어 한시의 족친이 오느냐고 물었다고 하니 과연 그렇다면 이번 사은사가 갈 때 한시래를 부사로 삼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영사 정창손이 아뢰기를 참으로 성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정동이 전한 것이니 거짓이 아닐 듯하다 하니 정창손이 말하기를 정동의 말이었더라도 윤자원이 갈 때 다시 알아보고서 한치례를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에 보내어도 무방하다 하였다. 정창손이 말하기를 신이 성문에 내서 기초한 한씨에게 물건 보내는 서계를 보니 황제의 은혜가 지극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천자의 고명의 은혜를 한씨에게 사설에 치사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느 때의 서계에도 경사가 있으면 반드시 치사하였으니 이번에 한씨에게 치사하여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하였다. 정창손이 말하기를 외국으로서 공금에 사사로이 통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대사한 윤계경이 아뢰기를 신이 세조 때 성지로 있었는데 그때 한씨가 역시 물건을 보낸 일이 있으나 다만 사의로 답하고 조정의 일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창손이 아랫말이 매우 마땅합니다 하고 동지사 이승소가 아뢰기를 물건을 보내준 것만 살해하고 황제의 은혜가 지극하다는 말은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호 75권 성종 8년 1월 10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충청도 병마 절도사 안인후 죽산현감 이연수가 사조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절도사는 병조를 훈련하여 수월을 삼갈 따름이니 전 절도사를 겨울 삼아 번거롭고 소요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수령의 직무는 칠사에 불과하거니와 잘한다면 칠사 외에도 할 수 있겠으나 잘하지 못하면 성법을 삼가 지켜서 백성을 보존하기에 힘쓰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성종실호 75권 성종 8년 1월 10일 기후 네 번째 기사. 개승구유수 성임 경기 겸 병마 절도사 이덕량 충청도 병마 절도사 안인후 황해도 겸 병마 절도사 이계손 전라도 병마 절도사 이숙기 경상 좌도 병마 절도사 신주 경상 우도 병마 절도사 구겸에게 하교하기를 열병하고 사냥하는 것은 나라의 큰일이니 모두 폐지할 수 없다. 오는 2월 19일에 교회에서 친히 열병하고 그달 22일에 있어서 계승부 등지에서 사냥하고자 한다. 이제 병부를 보니
합험하고서 도내의 유방군을 제외하고 번을 쉬는 온갖 군사를 주에다 징발하되 왕래하는 도중에 드는 것 외에 각각 16일간의 양식을 가지고 2월 15일에 살고지에 모이도록 하라. 이번 정월에 번을 교체한 군사는 내려간 지 오래되지 않았고 오는 윤 2월 번을 당할 충순위와 정병은 번들어 올라올 길이 다가오므로 왕래하자만 패단이 있으니 아울러 징집하지 말라 하였다. 병부는 군대를 동원한 표지로 쓰이던 둥글 납작한 나무패이다. 그 한 면에 발병이라는 두 글자를 쓰고 또 다른 한 면에 길이로 관찰사, 절도사, 진호 등을 기록한 한 가운데를 쪼개어 오른쪽은 그 책임자에게 주고 왼쪽은 임금이 가지고 있다가 군대를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 임금이 교서와 함께 그 한쪽을 내리면 집안관은 그 두 쪽을 맞춰보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될 때 군대를 동원하였다. 발병부이다. 합험은 맞춰보고 확인합니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10일 개요 5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전교를 받들건대 녹양 목장과 삼전도 갑사 목장 안에 사사로이 밭을 일군 자가 잠없 많아 목장을 둔 본의가 없으니 해조는 친히 검속하여 모두 금지하라 하셨습니다. 신등이 이 뜻을 받들어 두 목장에 가서 친히 살피니 양주에 사는 박토마와 광주에 사는 개똥 등이 밭을 일구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엄하게 징계해야 하겠으나 사유 이전에 지은 죄이므로 소급하여 논할 수 없으니 청컨대 강년의 화리를 거두고 집을 헐게 하소서니 그대로 다르되 화리를 걷지 말라고 명하였다. 화리는 전답의 수학이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1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11일 경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11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지사 홍응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종생의 서신을 보니 정승에게 관계된 것이 아니므로 전일 의금부에서 정승을 추국하기를 청하였으나 내가 들어주지 않았었다. 또 이 종생이 처음부터 어찌 도치가 정승의 종인 줄을 알았겠는가. 정승의 서신이 있고 쓰야 알았을 것이다. 도치가 말하기를 이런 것을 이 종생이 숨기지 않았겠습니까 하였고 또 이 종생이 한보에게 글을 보냈으므로 정승이 답한 것이다 하였다. 홍응이 말하기를 정승에게 관계되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도치는 관찰사에게 정소해야 마땅한데 이 종생에게 고하였고 이 종생은 관찰사가 있는데도 스스로 결단하였으니 경등은 그렇게 된 까닭을 물으라 하였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11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상당 부원군 한 명에가 와서 아뢰기를 전일 이 종생이 한부에게 보낸 서신을 이제 찾아내었으니 저의 일이 밝혀질 것입니다. 또 은부에서 신을 추국하기를 청하였는데 추국하지 말라고 특별히 명하셨으니 성상의 은혜를 어찌 헤아리겠습니까? 노신이 죽지 않은 죄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에 경연에서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이것은 정승이 아는 바가 아니라 도치가 정승의 말이라고 핑계하여 이 종생에게 말하였는데 이 종생이 듣고 따랐으니 이 종생의 잘못이다. 정승이 김승이 아닌 줄 알았더라면 어찌 남의 물건을 빼앗았겠는가. 근심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11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전옥수의 죄수 백정, 우, 거미와 양인, 황범이가 건이동의 집을 위협하여 강도질한 죄는 유리 참부대 시에 해당하고 사자는 살고 있는 고을의 노비로 용속해야 합니다. 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12일 시는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12일 시내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12일 시내 세 번째 기사 사은사 윤자운 부사 한치례를 불러 가보년에 한치인이 한씨에게 가져간 선물과 한치인이 사사로이 가져간 선물의 전례를 참작하여 아뢰게 하였는데 윤자운 등이 그 수를 점검하여 아뢰기를
신이 어제 한시의 서계를 보건대 별폭 둘을 만들어 한 끈은 관사에 바치고 한 끈은 관에 두고서 내가 가져오기를 기다리라 하였으나 별폭 둘을 만드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니 한치레가 사사로이 가져가는 선물 중에 쌀, 배 따위의 물건은 수량을 더하여 가져가서 따로 바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70억은 성종 8년 1월 13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윤계겸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삼가덕근대 사헌사 윤자온이 예문관 은교 유순을 검찰관으로 삼았다가 유순이 병이 나자 장령 박효운을 의계하였다 합니다. 국가에서 중국에 들어가는 사신 일행이 반드시 내관을 따르게 하는 행렬은 일행을 검찰하여 그 위범을 귀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신이 높기는 하나 불법이 있다면 대관이 논집할 수 있으니 어찌 다른 군관이나 자제처럼 자점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보건대 근면 이래로 중국에 들어가 정성은 을에 다 검찰관을 사점하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다시 전조를 시켜 공정하게 선택하도록 하여 마음대로 하는 조짐을 막으소서 하고 또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신등이 삼가덕건대 이번 강무의 승지들이 모두 호종하고 가승지를 유도시킨다 합니다. 신등이 선왕의 옛 규례를 상고하건대 무릇 거둥이 있으면 반드시 신중한 승지인을 가려 궁궐을 지키게 하였으니 텅 비는 것을 채우고 사변을 진정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사전에께서 궁 안에 계심으로 반드시 출납할 명이 있을 것이고 찬선을 받들어 살피고 순찰 경수의 부패를 내고 드리는 일을 삼가야 할 터이니 전하께서 미루어 살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검찰관을 자점하는 것은 과연 그러다. 그러나 박효우는 이미 윤노하였으니 이제부터는 자점하지 말게 하라. 행제소의 일이 많으므로 승질은 모두 호종하게 한 것이나 이제 경등이 말한 까닭에 그대로 따른다 하고 오부승지 손순효, 동부승지 홍귀달에게 유도하라고 명하였다. 의계는 후보자로 정해서 위에 품하기고 자점은 그늘이는 아래 사람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가승지는 임시로 임용한 승지이다. 유도는 도성의 나무입니다. 사전은 정희왕후 세조비 윤씨, 소해왕후 덕종비 한씨, 안순왕후 예종의 계비 한씨의 3대비와 중전을 말하는 것이다. 부패는 부험과 마패, 순패 등의 총칭이다. 부험은 밤에 성문을 출입할 때 가지는 표신과 중국에 가는 사신이 가지고 가는 신임 정표이다. 마패는 대소관원에게 역마를 사용하게 하는 증표이다. 순패는 순장의 야간 순찰증이다. 행제소는 임금이 거둥 때 머무는 곳이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13일 M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13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최한정이 아뢰기를 무릇 제수하고 차출하여 보내는 일은 오직 전조에서 맡아 하는 것이고 대신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래에 대신이 직임을 받아 사신으로 나가게 되기만 하면 거의 다 막하를 자점하는데 이런 구습을 그대로 따르고 금지하지 않으면 아마도 아래 직분에 있는 사람이 아부하게 되는 배단이 있을 것이고 대신으로서도 마음대로 하는 조짐이 생길 것입니다. 이제 윤자운이 은교 유순을 서장관으로 첨가했다가 유순이 병 때문에 사퇴하니 또 장령 박효운을 첨가하였습니다. 북경에 갈 대관은 참으로 가려서 보내야 마땅하며 전조에서도 반드시 가릴 수 있을 터인데 어째 반드시 자점하고서 마땅한 사람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까? 하고 장령 경준이 아뢰기를 전일 윤자원은 홍칭 성근의 일로 대관에서 탄핵받아서 조정의 은운이 그를 거두기에 여겼는데 이제 또 서장관을 2번 자점하였으니 윤자원의 잘못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 사은사가 북경에 갔을 때 한시가 묻는 일이 있다면 범상한 사람으로서는 잘 응대할 수 없을 것인데 박효우는 글을 잘하고 승문원의 벼슬을 겸하였으므로 윤자온이 의계하였고 나도 그것을 윤한 것이다.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느냐. 또 박효운도 언관이니 사람들의 과실을 규획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여길 것인데 어찌 윤자온에게 청탁하려 하였겠는가 하였다. 최한정이 말하기를
신등은 윤자운이 박효운을 사사로이 청가했다는 것이 아니고 박효운이 윤자운에게 아부하였다는 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이런 전례가 이루어지고 나면 반드시 장래의 배단이 있게 될 것이므로 아랜 것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이 뒤로는 자점하지 말게 하였다. 성조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13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사고난 대사관 최한정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듣건대 옛사람이 이르기를 국가의 일이 있은 것은 두려울 것이 없고 국가의 일이 없는 것이 두렵다 하였습니다. 대저 인정이란 노고하면 생각하나 아니라면 나태함으로 바야흐로 일이 있을 때 근심하고 부지런하고 걱정하고 힘쓰며 어지러웠을 던 것을 바꿔서 다스려지게 하나 일이 없을 때 게으르고 교만하고 방자하며 편안하였던 것을 바꾸어 위태로워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 순임금 때는 칠정이 위에서 정제되고 백성이 아래에서 화협하였으므로 다스려지고 또 편안하다고 할만하였으나 그래도 임금과 신하 사이는 서로 더 계측하기를 늘 위란이 곧 이를 것처럼 한 까닭은 참으로 다스려지고 편안한 것은 믿을 것이 못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국가는 성신이 이어서 도가 정치에 협족하여 현재가 날로 등용되고 풍속이 날로 순후해지며 병난이 날로 거쳐지고 백성이 날로 편안해져서 이처럼 태평하게 다스려진 적이 예전에 없었으니 지금 바로 국가에서 근심하고 부지런하며 염려해야 할 때입니다. 신등은 언권의 직임에 있으므로 품은 뜻을 드러내어 삼가 몇 가지 일로 우르르 천총을 어지럽히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신등이 듣건대 효경에 이르기를 천자에게 간쟁하는 신하 7인이 있으며 도가 없더라도 천하를 잃지 않고 제후에게 간쟁하는 신하 5인이 있으면 도가 없더라도 그 나라를 잃지 않는다 했는데 이것은 참으로 충언이 덕행에 이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금의 위세는 천둥보다 엄한데 그 허물을 듣기 싫어하여 위험으로 진노한다면 누가 감히 영린을 건드려서 스스로 화를 받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임금의 덕은 간언을 따르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대저 순임금과 당임금은 예전에 큰 승인으로서 오히려 천근한 말을 저렇게 살피고 간언을 따르며 거역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천하를 잘 다스려 태평한 정치에 이르게 한 까닭은 어찌 말미암은 데가 없었겠습니까? 전하께서 저기 하신 처음에는 마치 목마르듯이 충언을 구하되 그래도 말하지 않을세라 염려하시어 낯빛을 부드럽게 하여 받아주고 그 말을 채용하고 그 몸을 현양하셨으니 간언을 따르는 덕이 참으로 순임금이나 당임금보다 못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근래는 홍구 대신의 잘못을 대간이 탄핵하되 한 사람뿐이 아니고 한 번 말하였을 뿐이 아니었으나 다 물리치고 따르지 않으셨으니 신등의 생각으로는 간언을 따르는 도량이 점점 처음과 같지 않으시는 듯합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차라리 천자를 거스를지언정 권신을 거스르지 않는다 하였거니와 예전부터 대신의 일을 말하는 사람은 대개 드물어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간관뿐이었습니다. 간관이 말하여도 전하께서 너그레 용서하시는 까닭은 대신을 존중하는 의리 때문이겠으나 대신의 잘못을 번번이 그대로 두고 문책하지 않으면 저들이 더욱 방자하여 마침내 죄에 빠지게 될 것이니 보존하려는 방법이 곧 훼손하는 방법이 됩니다. 신등은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시어 간쟁하는 것이 있거든 권세 있고 지위 높은 신하라 하여 너그러이 다루지 마시고 공운 있고 지위 높은 신하라 하여 용서하지 마소서. 그러면 간언을 따르는 덕이 더욱 용성해지고 조정의 기강이 더욱 엄숙해질 것입니다. 신등이 듣건대 예는 성인이 이행하는 것이고 악은 성인이 즐기는 것인데 그 요체는 인심을 선량하게 하고 성정을 통달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고 이목을 기쁘게 하고 심지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가에 대대로 성군이 나셔 예악이 지극히 갖추어져 제작의 융성함이 천고의 어뜸인데 다만 창기의 무리가 아음에 섞여 가무하는 모습이 사람의 마음과 눈을 방탕하게 하니 어찌 성전에 끌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정 우때에 상하가 화목하여 봉황이 뜰에 왔었던 것은 실로 소소가 구성하였기 때문이며 창후의 풍속이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안연히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를 물으니 공자가
정성을 쫓아내야 한다 하였는데 참으로 정성은 엄사하여 다스리는 도리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조가 바야흐로 당우의 정치처럼 융성한데 어찌 엄사한 것을 그대로 두고 아학을 어지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저 정전은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고 정사를 보는 곳이고 무신하가 우러러보고 공경하는 곳이니 여악을 쓰기에는 더욱이 마땅한 곳이 아닙니다. 더구나 세종께서는 정전에 여악을 쓰지 않고 무동에게 감면을 씌워서 썼을 뿐이며 세조 초년에도 이 제도를 따랐으나 중년에 이르러 여악을 써본 일이 있으나 이것은 문구들과 한때 서로 즐기려 한 것이고 만세토록 늘 시행할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또 중국 사신을 대할 때도 여학을 쓴다면 보고 듣기에는 어떠하겠습니까? 지난 봄에 두 사신이 왔을 때 굳이 무리치고 허락하지 않는데도 전하께서 여러 번 청하심으로 허락하였으나 저 사람들이 반드시 조선은 예의의 나라이므로 모든 것을 시행할 때마다 중국의 제도를 지키지만 여학 한 가지만은 참으로 중국과 어그러진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니 어찌 문명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외국 사자에게 잔치를 내릴 때에도 여학을 쓰나 이것도 선왕이 하시던 일이 아닌데 오늘날 행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신등은 삼가 바라건대 이제부터는 정전에 쓰지 말고 외국 사자에게 쓰지 말아서 보고 듣는 것을 바르고 대체를 엄하게 하소서. 신이 듣건대 조정의 형세가 높으면 나라의 형세도 따라서 높아지고 조정의 형세가 낮으면 나라의 형세도 따라서 낮아진다 하니 어찌 조정이 중하지 않겠습니까? 국가에서 대신할 예로 대우하여 지위를 높이고 녹을 후하게 하며 관속이 많아서 일을 맡겨 부릴만 합니다마는 행직 당상은 지나치게 많아 대우하는 도리에 혹미진한 데 있습니다. 대저 추종이 없었어도 안 되고 사국이 없었어도 안 됩니다. 제조를 겸직한 사람은 그래도 괜찮다 하겠으나 제조를 겸직하지 않은 사람은 채찍을 들일 하인이 하나도 없으므로 능묘에 진양하는 사신으로 갈 때에 자기 집 하인이 모자라면 반드시 남에게서 빌리고 구해서 얻지 못하면 반드시 사람을 품사서 거느리게 되니 조정의 채모가 과연 이럴 수 있겠습니까? 또 사국이 없으므로 무릇 공회가 있을 때면 들어가 기다릴 곳이 없어 종들 가운데 섞여 있게 됩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제주를 겸직한 사람을 제외하고 추종을 두도록 허가하고 조방도 주고 아울러 이서도 내어주어 부리기에 편안하게 하여 대체를 보존하되 만약에 그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자를 가려서 예우를 넉넉히 하여 보내어서 조정의 형세를 높이도록 하소서. 신등은 불씨가 오른 듯 하면서도 참된 도리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선유들이 매우 배척하였고 성감이 환히 비추어 아시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신등은 구태여 군말을 더하지 않고 잠시 나라를 좀 먹는 한 가지 일만을 말하겠습니다. 대저 남자가 밭을 갈고 여자가 길쌈하는 것은 천하의 대업이고 산웅, 공상도 각각 그 일이 있는데 어찌 밭 깔지 않고 먹으며 길쌈하지 않고 입는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중도는 거의 다 정력과 조부를 도피하여 하는 일 없이 놀고 먹으니 참으로 국가의 모적이고 백성들에게 큰 독충입니다. 이 때문에 조종조에서 사사의 노비를 죄다 없애고 정전의 법을 세워 도승의 범죄를 엄하게 하였고 우리 전하에 이르러서 성 안에 이원을 헐고 중이 말을 타거나 여염에 유숙하는 것을 금하여 간사하고 더러운 무리가 점점 저절로 없어지니 또한 오도의 큰 다행입니다. 그러나 중과 부처에게 공양하는 규례가 횡간에 실려 상공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그 사문 8절 같은 때에 공업하는 물자에 드는 비용이 매우 많은데 이것은 다 백성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늘에서 내리거나 땅에서 쏟는 것이 아닙니다. 대저 아래에서 버더러다가 위에 보태는 일은 왕자도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인데 더구나 백성의 고혈을 짜다가 엄사하고 일하지 않는 무리에게 이바지하는 일이겠습니까? 신등은 국용이 넉넉하지 못하고 민생이 해를 받는 것은 아닌 게 아니라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이르기를 생산하는 사람이 많고 먹는 사람이 적으면 재물이 늘 넉넉하다 하였고 주례에는 9가지 부로 재화를 거두고 9가지 식으로 재용을 조절을 한다 하였으니 마구 거두고 함부로 쓰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신등은 삼가 바라건대 횡간과 공안에 실려 있는 부처에게 바치고 중에게 먹이는 모든 물건을 일체에 없애어 민폐를 덜어주소서.
그러면 성인이 이단은 물리치고 정도를 붙들어 세우는 의리에 맞을 뿐 아니라 명왕이 용도를 전략하고 백성을 염려하는 도리에 가까울 것입니다. 신등은 과전의 제도는 주나라에서 새로 하던 뜻을 본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이미 받고 나서 죽으면 아내에게 전하는 것을 수신전이라 하고 아들에게 전하는 것을 율량전이라 하여 배설하였던 사람의 고아와 과부가 굶주리고 추위에 떨게 되지 않게 하였으니 이것은 조종께서 염치를 기르고 절이를 도탑게 하신 좋은 법규였습니다. 그런데 건자에 이르러 이를 없애고 직전으로 바꾸었으니 벼슬 하는 사람에게는 후하나 이미 녹봉을 받는데 어찌 반드시 직전을 주어야 후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시경에 이르기를 가멸한 사람은 괜찮거니와 이 외로운 사람이 애달다 하였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이 탐욕하고 자손을 위하여 계책을 세우는 사람에게는 과전이 없어도 되겠으나 밤낮으로 게을리하지 않고 나라 일에 분주하여 청렴을 스스로 지키고 자신을 위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죽었을 때 처자가 추위에 얼고 굶주린다면 어찌 애달지 않겠습니까? 대저 조정에서 절일을 기르는 도리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조야가 다시 시행하기를 바라서 이것으로 윤대한 자가 한 사람뿐이 아니고 진언하는 자가 한 사람뿐이 아니며 상소한 사람도 한 사람뿐이 아니니 이는 대부들이 다 옳게 여기고 국인이 다 옳게 여기는 것인데 전하께서 윤호하시지 않는 까닭은 세조의 법을 갑자기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래 참으로 패단이 없다면 만세토록 고치지 않더라도 옳겠습니다마는 혹 방해되는 데가 있다면 시의에 맞도록 제정해야 마땅합니다. 어찌 반드시 선왕의 제도에 얽매여야만 하겠습니까? 더구나 과제는 국초의 좋은 법이고 세종께서 지키셨으니 이제 전하께서 다시 시행하신다면 세종께서 한때 시행하시던 제도에 어그러지더라도 어찌 조종께서 시행하시던 만세토록 바꾸지 않을 법에 맞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전하께서 오늘날 시행하시는 정치는 다 세종께서 지키시던 예법이 아닙니까? 삼가 바라건대 인정을 굽어 살펴 따라서 과전을 다시 시행하여 절일을 도탑게 하고 외로운 자를 부양하소서. 신등이 듣건대 전에 이르기를 일승을 갖는 지위가 낮은 대부는 닭이나 돼지를 기르는 자질구레한 이익을 살피지 않고 상제에 얼음을 쓰는 지위가 높은 대부는 소나 양을 기르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대개 예전 대신들은 이미 임금의 녹을 먹고 백성의 복량을 누리며 백성과 이익을 다투지 않기 때문이니 이것이 공의자가 원규를 뽑고 직부를 내친 까닭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종제 대신들 중에 간혹 전원을 넓게 차지하고 화리를 많이 부리는 사람이 있으니 공의자에 비하여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성상께서 가엾이 여기고 돌보는 마음으로 관대한 분부를 내려 내수사의 장리를 죄다 없애고 고을의 창고로 돌려 백성의 폐를 덜어주시고 또 과전을 세워 모든 권세 있는 집의 이체에 대하여 마구 받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 법을 세워 백성들을 돌보신 뜻이 자상하고도 두터우십니다. 그러나 권세 있는 집의 호강한 종들은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큰 창고를 지니고 시골을 침노하여 곡식을 걷어들이고 구워줄 때는 조금이라도 뜻대로 안 되면 그 처자를 잡아두고 그 부영을 매질하며 남의 토지가 기름지면 빼앗고 마소가 살찌면 가져가며 가재, 기왕까지도 다 침탈하여 드디어 여염이 쓸쓸하고 살아가기가 고달프게 하니 시경에서 남의 토지를 너가 도리어 빼앗는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수령이 된 자도 다들 권세를 두려워하여 금하지 못합니다. 성조에서 백성의 고통이 다만 여기에 있으니 어찌 통탄스럽지 않겠습니까? 또 이름 있고 큰 절에서도 다 장리를 두어 법을 어겨 거두고 구워주는 것이 호강하고 세력 있는 집과 같으니 저희들의 청정을 주장하는 가르침에 대하여 어떠하겠습니까? 신등을 삼가 바라건대 권세 있는 집에서 침탈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더욱 엄하게 하고 사사의 장리를 죄다 없애되 준수하지 않는 자가 있거든 감사 수령이 연유를 갖추어 아래게 하여 임자를 엄하게 벌하며 어사를 나누어 보낼 때마다 모두 비위를 규철하게 하여 민생을 안정시키소서 하였는데 정승들에게 보이라고 명하였다. 정인지 한명회가 의논하여 아뢰기를 대신의 잘못이 대체에 관계된다면 너그를 용서할 수 없겠으나 그 나머지 작은 잘못이 어찌 죄다 대간의 청대로 다를 수 있겠습니까? 또 팔이가 있으니 오직 의리에 맞게 처리할 따름입니다.
선왕 때 이미 가동을 썼으나 남자는 조금만 나이가 들면 목소리가 굵어지고 가동을 이어댈 수 없습니다. 행직 당상의 아문과 아전을 따로 두는 것도 국가에서 하기 어려우니 제주가 중의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은 제주에 따라 서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직이 너무 많으니 더 상세히 의논해야 하겠습니다. 중과 부처를 공양하는 일은 봉성사, 정인사 외에는 아랜대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과전은 고려 때에 사전, 군전이 있었는데 그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므로 태조께서 섭정하실 때 그 폐단을 죄다 고쳐서 과전으로 공전의 시초를 보이신 것인데 수신전, 훌량전은 다 고르지 못한 병폐가 있으므로 다시 시행하지 못할 듯합니다. 장리는 예전에는 대신들에게 다 체업이 있었으므로 원규, 직부를 다 옳지 않다고 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무지한 사람 중에 혹 침학하는 자가 있으니 검령을 더욱 밝혀야 합니다. 하고 정창선, 조승문, 김질, 윤자원, 윤선, 김국강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중에게 공양하는 일을 폐지하여 아랜대로 따라야 마땅합니다. 장리는 그것을 빙자하여 마수나 가지를 차지하고 빼앗는 자는 이미 법을 세워서 검하였습니다. 다만 중들의 장리는 청정의 뜻에 어그러지니 금지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사관은에 전교하기를 대신 일지라도 중죄가 있으면 너그러 용서할 수 없으나 자질구레한 일에 있어서는 어찌 낱낱이 꾸짖을 수가 있겠는가. 여악으로 말하면 선왕께서 이미 쓰셨으므로 갑자기 고칠 수가 없다. 행직 당상은 그 자리에 오래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에 따라 임용되는 것이니 반드시 아문을 따라둘 것이 없다. 중에게 공양하는 것은 이미 횡간에 실려 있는 것이다. 직전은 선왕께서 이미 짐작하여 하신 것이므로 가볍게 고칠 수 없다. 다만 지금 곡식으로 이를 불리는 절이 모두 몇 군데인지 죄다 써서 아뢰라 하였다. 실정은 해, 달과 화수, 목, 금, 토의 다섯 별이다. 그 운행이 절도가 있어 국가의 정사와 비슷함으로 이끌은다. 성씨는 지덕이 지극한 임금이다. 영리는 용의 턱 아래에 거슬러서 난 비늘이 있는데 건드리면 성을 내어 그를 죽인다 하는 전설에서 생긴 말로 임금의 분노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소소가 구성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은 서경의 우서 익제에 소소 순임금의 음악을 9번 연주하니 봉황제도 날아와서 이 시기에 맞춰 춤을 추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옛 사람들이 음악으로서 백성들을 교화하였으므로 그 나라의 음악은 그 나라의 정치가 올바르게 되고 안 된 것과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 글이다. 행직 당상은 풍계는 높은데 관직이 낮은 당상관이다. 추종은 귀인을 따라다니는 하인이다. 사국은 나누어 맡은 사물을 보는 곳이고 조방은 조회 전에 기다리는 곳이다. 모적은 벼뿌리를 끊어 먹는 벌레처럼 침해하는 자이다. 정전은 중이 군역을 면제하기 위해 도첩을 받을 때 관아에 바치던 군포의 대납금이다. 오도는 유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횡가는 나라의 예산안 가운데 세출 항목을 나열하여 적은 명세서이다. 공안과 대가 된다. 3원 8절은 3원은 상원, 정월 보름날과 중원 7월 보름, 하원은 10월 보름이고 8절은 입춘, 춘분, 입하, 하지, 입추, 추분, 입동, 동지의 8절기를 일컬어 말하는 것이다. 승은 말 내필이 끄는 수레를 말한다. 공의자가 원규를 뽑고 직부를 내친 까닭은 이란 뜻은 공의자가 노나라 정승이 돼 아내가 배틀을 놓고 비단을 짜는 것을 보고 노하여 배틀을 던지고 아내를 쫓아보냈으며 밥을 먹을 때 아국을 보고 크게 성을 내어 마당에 심은 아욱을 뽑아버리고 말하기를 내가 공록을 먹는데 어째서 집에서 비단을 짜고 아욱을 심어 여공과 전부의 이까지 빼앗는가 하였다는 말이다. 8.2는 중국에서 형벌을 감면하던 8가지 재판상의 조건인데 곧 의친, 의고, 의현, 의능, 의공, 의귀, 의근, 의빈이다. 체읍은 공신에게 농공행상으로 주는 영지로서 그 조세를 받아 먹게 합니다. 식읍과 같은 것이다.